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구 병원에 도시락을 지원하는 식당 사장님이나 마스크 소독제를 기증하는 사람들, 굳이 기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기 맡은 바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국민 모두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대한민국 영웅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나섰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경기도의 응급의료 전용 닥터 헬기를 타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 이송 활동에 나섭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는 닥터 헬기를 타고 위기 대응을 위해 경기도와 대구 경북 지역을 오가며 특별 운항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환자를 우선 이송하고 필요하면 외상 환자도 도내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닥터 헬기 내 의료진 감염관리 예방을 위한 전동식 개인보호장구와 헬기 소독시설 장비를 갖춘 후 운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닥터 헬기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를 경기도로 우선 이송하고 필요하면 외상 환자도 도내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 환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치료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는 닥터 헬기 내 의료진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전동식 개인보호장구와 헬기 소독시설 장비를 갖춘 후 운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별 운항은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 병상 확보가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닥터 헬기 특별 운항으로 생기는 경기도 내 중증 외상 환자 이송 공백은 소방 헬기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는 항공편으로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해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닥터 헬기를 도입해 아주대병원과 함께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전점검과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3개월간 운항 재개가 미뤄져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독도 인근에서 추락한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헬기와 같은 기종이라는 이유로 2달여간 보건복지로부터 긴급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안전점검에선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아주대병원 측은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 등 경기 남북권 외상센터 의료진도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닥터 헬기에 탑승하지 않아 운항이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환자를 고치고 싶은데 재반 환경이 받쳐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의학도들은 의사가 되기 전 의과 대학을 졸업할 때 흰 가운을 입고 졸업식장에서 일명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의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의 의협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의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안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하노라.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해 의사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함에 있어 많은 한계를 느낀 이국종 교수지만 굴하지 않고 위기에 발벗고 나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모습은 네티즌들을 열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가 대구 현장에 투입된다는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가장 필요한 시기에 움직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눈앞의 환자들 생각에 다시 헬기에 오르는 진정한 의사십니다. 이분은 빛과 같습니다. 늘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세요. 역시 진정한 의사십니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너무 멋지신 분. 외상 전문이신데 바이러스까지 혼내주시려고 하나 보네요. 제발 홍군형 단디 내주세요. 와 멋있으세요. 팬심으로 이 시국에 대구로 오신다니 이국종 교수님 보러 가고 싶어요.
철없는 소리지만 사인 받으러 가야 하나? 농담했어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국종 교수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환호가 유독 돋보이는 이유는 최근 이 교수와 아주대병원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의료원이 닥터헬기 도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닥터헬기 운용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주대 의료원이 헬기 도입을 방해하다 못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공문까지 보냈다며 이후에도 집요하게 전화를 돌려 운항 증명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를 받아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헬기장에 있는 병원 환자들은 소음 문제에 대해 괜찮다며 오히려 실려온 환자들을 걱정하는데 병원에서는 게시판에 올라온 소음 민원 몇 개 가지고 난리를 친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국종 교수는 저는 헬기 안 할 거예요.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목숨 걸고 타왔습니다. 칭찬받고 박수 쳐도 할까 말까인데 이런 상황에서 헬기를 띄우는 게 맞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껏 제가 강압적으로 끌고 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앞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즉 제네바 선언에 입각해 환자를 구하려는 생각밖에 없는 의사입니다만 그간의 갈등으로 인해 많이 지친 듯한 모습으로 대중들의 걱정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위기가 찾아오자 두 손 두 발 모두 걷어붙이고 대구로 날아가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니 대중들이 응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가중된 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은 의학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착한 건물주 운동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 박은혜 씨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한 달치 임대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은혜 소속사 우리들 컴퍼니 관계자는 박은혜 배우는 임차인에게 3개월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수 비와 함께 배우 김태희 씨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태희 씨는 최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3월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 레인 에비뉴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인 만큼 임차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장훈 씨도 착한 건물주 스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주변보다 싸게 임대료를 받으며 착한 건물주로 불린 서장훈 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작구 흑석동, 마포구 서교동 건물 3곳의 요식업 임차인들에게 2개월 동안 임대료 1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장훈 측 관계자는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장훈 씨는 최근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건물주 운동까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사업 매출이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데이비드 메페스 세계은행 총재와 함께 워싱턴 DC IMF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의 글로벌 성장은 지난해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현 상황의 여파로 지난해에 2.9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1월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3.3%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1월에 내놨고 지난달에는 현 상황으로 인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번 사태는 더는 지역적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람들과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이번 상황이 지속하는 기간을 예측
예측하기 어렵다며 완화 조치의 실효성이 경제적 영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번 달만 해도 IMF의 경제 전망은 중국에 주로 국한될 것으로 가정했으며 이로 인해 가파르지만 짧은 경기 둔화에 이어 빠른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측에 관해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난주 세계 경제에 더 불리한 시나리오로 전환되는 것을 봤다며 전 세계에서 확산해 IMF의 189개 회원국 중 3분의 1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각국 지원과 관련 공식적인 프로그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500억 달러와 최빈국들을 위한 무이자 자금 1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1조 달러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적 유동성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회원국들을 돕기 위해 IMF에 가용한 모든 금융수단을 사용하겠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국가들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도 각국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12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위기 시에는 단기 자금 조달이 중요하다면서 대응의 속도와 폭이 지원의 효과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며 고통과 아픔을 나누려는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이국종 교수님 감사합니다. 식사 잘 챙기시면서 교수님 몸도 상하지 않게 의술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의료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인들입니다. 몸 조심히 다녀오셔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 지역 여러분 힘내세요. 그 밖의 지역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 힘내세요. 우리가 힘을 합쳐 조심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모든 것이 좋아질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우리는 항상 이겨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과유불급, 정신없음, 휘황찬란 이 모든 단어들이 딱 들어맞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드라마, 영화 포스터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역량 차이가 너무나 도드라지는데요. 깔끔하고 주제가 드러나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와 대조되게 일본 드라마의 포스터는 마치 2000년대 초반 유행하던 스티커 사진을 연상시킬 정도로 유치하죠. 일본 네티즌들마저 왜 이렇게 유치하냐? 저 포스터는 치킨집 전단지인 줄 알았어. 등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히 일본 영화 포스터엔 이것이 일본이다 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는데 보는 이들의 손발을 오그라들게 만들죠. 게다가 일본은 영화 포스터의 퀄리티만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 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일본 영화계는 넘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과거의 얘기일 뿐이죠. 특히 기생충은 수많은 나라의 박스오피스 1위를 한 것도 모자라 칸 국제영화제를 석권하고 아카데미 4관왕의 위엄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영화계가 한국 문화에 점령당하자 일본 영화계에서는 일본은 어쩌다 한국에 뒤처졌나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영화 산업이 일본을 이길 수 있었던 분석 기사를 속속 냈는데요. 특히 일본 영화계의 거장들마저 탈일본을 하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현실을 짚으며 일본 영화계를 비판했죠. 과거 잘 나가던 일본의 영화업계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힘을 잃고 도리어 한국을 찾게 된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차기 연출작 브로커를 찍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매 작품마다 사회 현실과 맞닿은 가족 이야기를 그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5차례나 초청됐는데요. 아기가 바뀌는 사건을 그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칸 심사위원상을, 좀도둑 가족을 그린 어느 가족은 황금 종려상을 받아 일본이 자랑하는 영화계 거장으로 명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그가 2년 만에 연출과 각본을 겸한 새 영화를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제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심지어 촬영뿐 아니라 제작사부터 투자 배급까지
모두 한국 회사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또 일본의 젊은 거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시이 유야 감독의 신작 아시아 엔젤은 내년 상반기 개봉을 확정했는데요. 출중한 실력을 가진 한국과 일본의 배우들이 출연했고 현재 한국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아시아 엔젤은 서로 다른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일본과 한국의 가족이 서울에서 만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모색하는 특별한 휴먼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젊은 거장으로 손꼽히는 이시이 유야 감독이 한국 스태프와 100% 한국 올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한 겁니다. 특히 이번 촬영을 위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철저한 프리프로덕션을 준비했죠. 물론 한국의 실력이 보증되어 있다지만 솔직히 일본의 거장 감독들은 자국에서의 촬영이 훨씬 편할 텐데 왜 굳이 한국으로 넘어와 작품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 해답은 지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밤쉘로 분장상을 수상한 일본계 미국인 치지 카즈히로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본을 떠나 미국인이 됐다. 일본 문화가 싫어져서 일본에서는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살고 있다. 미안하다. 일본 태생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카즈히로가 오스카 수상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의 경험이 수상에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한 대답이었는데요. 그의 말을 들은 일본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일본인들은 카즈히로에게 실망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우수한 인재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임을 인정하며 일본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어렵다. 세계관이 일본 중심이다. 일본의 관례가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느낌이 있다 등 자국을 비판했죠. 분명 일본의 영화 산업은 한국 영화 산업보다 역사가 깊고 본격적인 대중예술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도 훨씬 이릅니다. 아카데미에 출품작을 낸 시점도 일본이 훨씬 빨랐죠. 1951년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라쇼몽으로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고 이를 시작으로 10년 넘게 황금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 영화가 3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작을 낸 건 1961년 강대진 감독의 마부가 최초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완전히 바뀌어버린 한국과 일본의 계획원에 일본의 유명 원로 배우이자 영화 감독인 스가와 마사히코는 대학생과 유치원생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영화를 주로 취급해온 영국 배급사 서드윈도 필름스의 애덤 토렐 대표도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일본 영화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았는데 최근엔 한국은 물론 중국, 대만과 비교해도 입지가 불안하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일본 영화계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원인이 뭘까요? 일본 영화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갈라파고스화입니다. 갈라파고스화는 상품을 만드는데 자신들만의 표준만 고집해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것을 뜻하는데 영화 산업에 있어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죠. 앞에서 언급한 고레에다 감독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욕심 없이 아니란 태도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일본은 국내 시장만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해외 진출 의욕이 떨어지고 국내 관객에게 어필될 것 같은 기획만 해서 갈라파고스화가 심해졌다고 말했죠. 실제로 2000년대 이후 해외 영화제를 보면 일본 영화에는 사회 정치 상황을 소재로 한 것이 없습니다. 즉 영화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뿐더러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영화는 세계인들에게 잊힐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쉽게 바뀌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일본의 관객마저 영화의 사회적 메시지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볼 때만이라도 골치 아픈 세상살이와 거리를 두고 싶다는 건데 그만큼 영화는 오락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해진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 흥행 순위는 예외 없이 자녀와 함께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대중적인 아이돌 스타를 주연으로 내세운 오락 장르였죠. 현재 일본 영화 시장은 재패니메이션으로 불리는 애니메이션과 만화 원작의 실사 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강국이라 하더라도 대중성이 떨어지고 국제영화제에서도 실사 영화에 비해 비주류로 취급받는 게 현실입니다. 글가닥의 일본 영화는 국제영화제 수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죠. 또 젊은 감독들이 내놓는 작품은 여고생 주연 청춘물이 너무 많습니다.
영화의 사회성 등 더 큰 테마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 국제영화제에서 먹히기 어려운 것이죠.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영화 시장은 활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한국 영화 시장 규모는 세계 5위인데 반해 일본은 세계 3위일 정도로 큽니다. 하지만 관객 수와 매출액은 큰 시장 규모에 걸맞지 않은데요. 일본 연간 영화 총 관람객 수는 이미 2011년부터 인구수가 자국의 40%밖에 안 되는 한국에 추월당했고 연매출액 역시 10년 넘게 제자리인 실정입니다. 반면 한국은 멀티플렉스의 등장과 더불어 빠르게 영화업계가 산업화되기 시작했죠. CJ, 롯데 등 대형 배급사가 등장했고 전문성을 갖춘 제작사들이 대거 등장했고 영화의 제작과 배급, 홍보 및 마케팅 등 영화 산업에 체계가 맞춰지면서 영화 관람은 평소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취미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영화를 보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영화 소재의 다변화는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일본과 다르게 국내 영화계에서는 기생충부터 그때 그 사람들, 남산의 부장들, 화려한 휴가 등 정치적으로 다소 민감하거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들을 선보이는 걸 주저하지 않죠. 이에 한 영화업계 관계자는 메시지만 좋다면 좌우에 관련 없이 흥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제 일본 영화계에서는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사회파 영화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회 문제를 다루는 감독의 수도 눈에 띄게 줄었는 데다가 서로 그런 영화가 있더라도 대중들의 반응이 시들하죠. 물론 영화가 오락성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 일본 연예 산업의 구조적 모순이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죠. 일본에서는 대형 연예기획사에 연예인을 띄우는 수단으로 영화가 기획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때문에 연예인의 이미지에 맞게 영화의 장르, 출연진, 각본 등을 모두 결정한 뒤 계획에 잘 맞춰 찍어주는 영화 감독을 수소문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즉 영화 자체의 작품성보다 연예인의 상품성을 먼저 고려하는 영화로 인해 사회파 영화가 날개를 펼칠 여지가 적고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많은 부분에서 상업적 타협을 요구받죠. 결국 일본에서의 영화라는 콘텐츠는 눈요깃거리일 뿐이고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될 정도로 그 위상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무조건 사회파를 지향하는 것이 좋은 작품의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한국은 다양한 주제로 영화 산업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표현의 디테일과 오락성에 집착하다 보니 영화라는 장르의 사회적 가능성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때문에 일본 영화계에서 사회와 공동체의 다양한 관점을 깊이 고찰하는 한국 영화계의 방식을 부러워하고 있죠. 게다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줄 아는 한국 영화를 본받아야 한다는 자성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정도이다 보니 결국 어느 순간엔 일본에서 진정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해가며 더욱 성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무시무시한 한국의 역량으로 앞으로 전 세계 영화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기대되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문화 콘텐츠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